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고 오면은 더 증폭이 되니까 경영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만이 지금 이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관건은 그거예요. 중국 정부가 갑자기 보복을 해버리면. 매일같이 느껴지시는 지식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저희가 따뜻한 지식 한 잔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경제살롱의 MC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나눠보시죠. 주주클럽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하면 주주클럽의 염승환 이사님은 아니시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이십니다. 자, 최근에 올라온 소식들을 저희가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대폭 수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실 이제 보통 이런 관세 정책은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던 방식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그렇죠. 공급망을 좀 이제 바꾸는 모습인데, 근데 이번에 어쨌든 대중국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고, 아마 옐런 재무장관이 그 얼마 전에 중국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죠. 거기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온 게 실망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공급강 이거 생각보다 심각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배경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한 뉴스에 나왔던 자료인데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좀 대폭 인상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관세들이 전기차 같은 게 25% 정도 되거든요. 이게 관세가. 근데 보시면 지금 100%까지 이렇게 이제 4배나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가격이 2배 뛰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리튬이용 전기차 배터리가 7.5%, 25%. 그러니까 다 대부분 25%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반도체도 이제 25%에서 50%, 태양광 할 것 없이 사실 이게 미국의 좀 약한 고리들이에요. 거의 정말 모든 중국 강한 곳은 다 건드렸네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 중에 하나가 4대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토류, 요거를 규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대로 지금 그 방향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이라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죠. 관세 인상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결국엔 이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이렇게 중국 때리기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해왔던 입장이기도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지가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렇게나 강하게 이런 인상 조치를 발표한 이유의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가장 큰 게 전략사 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이 있는데, 근데 여기 저도 이제 자료 한번 좀 가져와 봤지만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때 저 유명한 장면 있죠. 웨이퍼 들고. 그렇죠. 우리 지금 반도체 못 만든다.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되게 좀 창피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코로나가 터졌는데 세상에 대부분의 마스크를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마스크를 못 만드니까. 맞아. 마스크를 못 만드니까 그게 정말 그래서 충격적이었죠. 좀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냥 형편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서비스 국가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다 중국이나 이런 데 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충격을 좀 일부 받았던 것 같고, 사실 그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쇼어링이라고 공장을 이제 미국에 짓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했는데 이제 그걸 더 강화시켜 버린 거죠.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특징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 부과, 근데 이제 바이든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좀 탈피를 하자. 근데 모든 제품은 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나 뭐 바이오나 배터리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자는 거고, 사실 이게 이제 결국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패권 경쟁입니다. 사실 미국의 단일 그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G2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역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중국이 예전에 제조 2025 여기 핵심이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미국은 알죠. 중국의 반도체를 끊어버리면 결국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아까 그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런 김에 중국의 제조업과 우리 한판 붙어서 미국도 첨단 산업 육성하자. 그러니까 신발, 화장품 같은 거는 규제하지 말고 네, 그거 어차피 네. 중국이 하게 내버려 두고 그렇죠, 그렇죠. 예,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쪽에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짓고 네.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이 주요 기업들이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이 네. 이게 투자한 이 건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요.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하나솔루션, 태양광, 배터리 3사 지금 엄청나게 미국에다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경제학 원론에 의하면 미국에 공장 짓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그러면 아 거기다 왜 져요? 비싸 죽겠는데. 비싸고 멀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중국에 짓는 게 사실 맞죠. 그렇죠. 그냥 엄밀히 따지면 제일 가격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좋은 데다가 또 잘 만드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걸 깨버려 가지고 이제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근데 대신에 당근을 준 거죠 보조금으로.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하는. 그래서 이번 관세 인상 조치도 이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저렇게 해서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몇 년 후에 살아났어요. 근데 중국의 저가 제품이 다 들어와요. 네. 그러면 기껏 살려는 제조업이 어떻게 돼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아무 의미가 거죠. 없어지죠. 이제 그렇죠. 중국과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제조업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공장 네. 짓는데 보조금을 준과 동시에 예.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소위 말하면 때려서 예. 강하게 부과를 해서 투트랙으로 지금 예.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는. 사실 뭐 중국이 포섭이군요. 미국의 이런 그 반도체나 뭐 이런 전기차 수출하는 비중 몇 프로 안 돼요. 네, 네. 별 당장 영향 없어요. 사실 네, 중국에도.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아예 그냥 들어오지 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미국의 제조업 보호하겠다. 이런 이제 목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정치적 의도인 것 같아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표심에도 영향을 주는 게 실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을 약간 이제 그 적으로 규정하고 네. 이렇게 중국을 규제하는 게 결국 투표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지금 강력한 관세 인상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도 여기에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나서 미국 내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좀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미지근한가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게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입하는 게 그렇게 이 비중들이 높진 않아요. 아직은 네, 아직은 높진 않다 보니까 영향을 지금 당장은 좀 주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유권자들의 생각이 일단 좀 그 중국을 계속 규제하는 거를 좀 원하는 쪽이 네, 좀 많다 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펼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도 결국 이제 제조업이 지금 이제 공장을 이제 짓는 단계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네. 여기서 이제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미국 증시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좀 네. 크진 않다. 이제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잃는 거는 그거죠. 전 세계 무역 규모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요게 좀 약간 이제 단점일 수 있고 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중국과 또 대결을 하잖아요. 네, 네. 제조업에서.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도 만약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안 갔으면 중국 제품과 미국 제품 중에 그러니까 한국 제품 중에 미국 소비자가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뭘 살까? 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일단 우리가 져요. 중국이 더 싸죠. 한 수 지고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선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그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의 시장 영향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뭐 좋은 영향 또 혹은 반대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저희가 지도를 보고 있지만 뭐 네. 삼성, 에너지 엔솔, LG 엔솔, 하나솔루션, SK온 뭐 이런 현대 기업들이 지금 뭐 전투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관세는 몇 개 특정 분야에서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기업들에는 분야별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좀 대표적인 건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인데 근데 사실 전기차는요 중국이 이거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중에 중국 비중 3%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너무 작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관세 부과도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영향은 좀 크지 않고 근데 이걸 왜 하냐면 BYD가 얼마 전에 1만 달러 전기차를 출시를 했거든요. 아 1만 1만 달러면 얼마? 1,300원, 1,300만 원.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눈에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예 막아버리겠다. 원천 봉쇄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네. 이거는 만약에 중국 전기차가 자유롭게 미국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대차도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몇 년 후에. 네. 현대차도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지금 생산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걸 차단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잠재적 경쟁자 이제 없어졌어요. 네. 현대차한테. 네. 그래서 당장의 호재는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현대차한테는 일단 호재가 하나 생겼다. 어허.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가 배터리인데 배터리. 이 전체 제품 중에서 미국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이번 규제 들어간 것 중에 배터리를 제일 많이 수입해요. 네. 좀 의외죠. 배터리 규제하는데 어떻게 많이 수입해?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좀 알아봤더니 전기차용 배터리 말고요. 아. ESS 아시죠? 네. 대용량 저장 장치, 네, 뭐 네,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전력 그렇죠. 보관하는. 예, 그거는 LFP 배터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 그 중국산을 많이 수입을 한대요. 아, LFP 네. 배터리는 또 중국. 원래 싸죠. 이 ESS도 우리나라 잘했거든요. 네. LG, 삼성이 좀 잡고 있었는데 중국이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갑자기 치고 올라왔죠. 네, 저가로 가서 이제 미국 시장까지 장악해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오. 비중이 워낙 높아요. 중국 비중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당장 끊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음. 그럼 미국도 타격받겠죠. 대체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6년부터 관세부가 들어가요. 아. 당장은 아니고. 모두 다 일괄 적용이 되는 게 아니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만약에 했을 때 충격받을 수 있는 건 좀 유예시켜 버렸어요. 그렇군요. 2년 정도. 네. 2년 동안 이제 배터리 공급만 바꾼다는 얘기죠. 근데 음.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좋은 게 ESS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커져요. 이 전기차 배터리만이 아니라 네, 네. 전기차 배터리는 어차피 규제 들어가지만 ESS도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ESS마저도 규제 대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네, 네. 지금 미국의 이 LFP로 네. ESS용으로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게 지어졌을 때 중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2년 후에는. 네. 네, 어차피 관세 부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LG엔솔한테 상당히 지금 좋은 기회. 네, 기회가 생겨버린 거죠. 어. 그리고 어차피 중국 그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이제 이 ESS 배터리를 준비하는 한국 업체 입장에선 상당히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좀 호재가 생겼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그 코로나 때 요리들 집에서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때 집에서. 뭐 했죠? 그 라텍스 장갑 끼고 했죠. 아, 고무장갑. 맞아요. 그때 한참 많이 네네네네. 팔렸죠. 근데 그때 막 그게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코로나 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라텍스 장갑 만드는 업체들 주가도 엄청 가고 맞아요. 이게 저 사실은 기억나요. 수술용 장갑이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역시 26년부터 네. 관세 부과하겠대요. 아, 그러네. 그때 코로나 한번 요 CPR 검사할 때마다도 네, 맞아. 장갑 그거 기억나죠. 맞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공급 부족 터져가지고 그러네요. 말레이시아 기업들 주가가 난리가 났어요 당시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이제 다시 이게 공급이 이제 많아지고 수요는 네. 주니까 네.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이 말레이 기업들이 세계 원래 1위거든요 이쪽이. 근데 중국 회사들이 좀 싸게 만들어 가지고 네. 미국에 이제 수출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이게 지금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이게 이제 고무 같은 거, 네. 고무 약간 이제 그런 합성 고무 소재 같은 걸로 만들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의 저가 경쟁 때문에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제품을 미국이 이제 안 쓰겠죠. 점점 네, 네. 말레이시아 제품들을 네. 쓰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 역시 우리나라는 말레이 쪽에 원재료를 수출하니까 네, 이 MB 라텍스 장갑을 만들기 위한 소재를.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또 화학 업체들한테 네. 요거 하는 회사가 이제 세계 1위가 금호석유라고 있어요. 석유화학 기업 중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수혜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CPR이 아니고 PCR 테스트입니다. PCR. 자, 아까 보니까 태양광 섹터도 상당 부분 이 관세가 증가가 됐는데 태양광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태양광 관세가 이제 25%에서 50%로 인상이 되는데 네. 사실은 근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태양광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뭐 호재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동남아시아 4개 국가 우회로 들어가요. 아. 거기다 공장을 줘요. 뭐 예를 네, 들면 네, 뭐 네. 저기 뭐 태국이나 이런데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미국으로. 보내요. 아. 그러니까 야. 중국산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근데 원칙적으로 중국이죠. 아. 중국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회로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약간 꼼수를 쓴 거죠. 아, 그래서 이 레이더에는 안 잡히는 중국산이 네. 있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태양광은 우리나라는 뭐 별로 호재 아니냐. 그게 아니고 중국의 산이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네. 올해 이제 날짜도 나온 것 같아요. 6월 7일 이후 정도 6월 8일부터는 동남아시아 그 4개국 있죠. 네. 여기서 들어오는 중국 제품들 있죠. 네. 관세 때립니다. 이제 파악을 했군요. 네, 여기가 54에서 214% 붙어요. 최대. 214%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대규모로 붙어버려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그거예요. 우회에서도 하지 말아라. 음. 이거는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한테는 역시도 좋을 수밖에. 왜냐하면 중국이 태양광 세계 1등인데 정말 독점에 가까운. 너무 저가 경쟁을 하니까. 맞아요. 너무 우리나라도 네. 다 밀렸잖아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한국 네. 회사들이. 기술들이 진짜 좋은데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적어도 또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도 있거든요. 네네네. 보조금도 받아요. 근데 중국이 너무 공급 가격을 하니까 사실 이게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이 미국 업체들이 뭐를 하냐면 관세 부과 전에 미리 다 사놓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지. 완전 그러니까 미국 지금 공급 가격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솔루션 주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날 이후로는 관세 부과 들어가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튀겠죠. 결국은 미국의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공급과의 가격을 흔들지 말라. 네. 중국에서는 싫은데 이렇게 나온 네. 결과가 결국 이런 관세로 이어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AI, 그런 커넥티드 차량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 같은 추가 경제 압박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쪽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현대차죠. 현대차가 그렇죠. 영향인데 사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커넥티드 카라는 게 안에 뭐 소프트웨어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다양한 전장 부품, 뭐 카메라 같은 거 들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현대차가 알아서 하니까 네. 뭐 중국 걸 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괜찮은데 문제는 혹시라도 지금 현대차도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중국산 부품을 탑재한 현대차가 미국에 갔을 때 그걸 이게 그러네. 좀 이제 제재 대상이냐. 근데 그게 좀 아직 결론은 안 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국에 카메라를 썼어요. 중국산 카메라가 네. 현대차에 붙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관세가 미국이 붙다면 만약에 제재가 관세 돼.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건 골치 아프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은 하는데 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왠지 트럼프는 할것 같아. 지지율 조사에서 좀 안 좋게 나오면 9월, 10월이라도 네. 얼마든지 이런 제재 맞아요, 할 대상에 수도 올릴 있어요. 수 있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현대차도 이게 좀 골치 아플 수 있는 게 음.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나라 부품사 걸 쓰겠지만 중국계 또 싸면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야 되면 이게 또 비용 부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엔 기업들한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좋은 점도 있어요. 어쨌든 중국과 이제 경쟁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나 또 중국산 부품이라는 이런 것들을 또 발라내야 되니까 상당히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서로 만나고 오면은 더 증폭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기업들도 되게 좀 지금 경영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갈등이 점점점 증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 장관이죠. 패권 유지를 위해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라는 표현도 썼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결국은 좀 갈등이 당분간은 계속 좀 심화가 되겠죠. 네, 당분간 뭐 갈등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중국도 계속 세게 얘기해요. 뭐 단호하게 반대한다. 엄정한 교섭을 제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약간 미국은 스타일이 그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이 얘기하면 불편해요. 불편하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네, 그 옐런 네. 재무장관 얘기 들어보면 네. 야 너네 왜 그런 말 하냐? 약간 이런 거. 그렇죠.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좀 약간 여유를 좀 느끼는 듯한 모습이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쉽게 지금 해결된 문제 아닌데,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쫄리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중국 가가지고 그럼요. 그 자율주행 우리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네. 기껏 해왔는데 네.
해왔는데 애플 팀국도 뭐 중국 행사 있으면 항상 가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그렇고 가죠. 가는데 기업들은 중국과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막아버리면 관건은 그거예요. 중국 정부가 갑자기 보복을 해버리면 그렇죠. 중국 시장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한데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에 대해서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보복 조치가 이제 두려운 거죠. 우리 기억하시죠? 사드. 그러면 사드 때 그때 난리 났잖아요. 특히 연예인분들도 타격 많이 받지 않았나요, 당시? 뭐 거의 다 방출이 되고 예. 뭐 중국 내에 있었던 뭐 롯데마트 같은 네, 데도 맞아요. 다 철수하고 강제적으로 맞아요. 뺏겼죠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미국 기업한테 또 번질까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제 아직은 모르겠지만 근데 중국도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번지면 정말 이건 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 투자자 행동 강령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게 일회성이 아니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2018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부과할 때 저러다 말겠지. 다 그렇게 전 처음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둘이 싸우면 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맞아요. 뭐 미국도 잃을 게 많으니까 그렇죠. 중국에 다 수입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7년 가까이 됐죠. 7년 됐죠 이제. 그러니까 와 이게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진화하고 있어요. 점점 바이든으로 가서 더 완성된 뭔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이번에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누가 돼도 이 정책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이 기조가 좀 정해졌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 우리 기업들이 결국 미중 갈등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좀 요즘에 국제 정치를 좀 계속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득실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현대차만 해도 득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우리나라 LG엔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수혜를 받는지 피해를 보는지도 항상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중국이 어쨌든 미국의 이제 수출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수출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과 중국은요 같은 제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더 피터지게 싸우거든요. 그러네. 이런 또 숙제도 남아 있어요. 겹치는 영역이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요새 삼양식품 주가 많이 갔잖아요. 불닭볶음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방법은 중국이 범접 못하는 걸 만드는. 불닭볶음면 중국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못 만들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브랜드나 그렇구나. 아니면 기술력을 더 발휘해서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만이 지금 이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또 숙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 관세 부과를 통해서 수혜받는 쪽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ESS 배터리나 아까 그 라텍스 장갑 관련된 소재, 태양광 뭐 일부 이제 뭐 전기차 회사들 그 마지막으로 오늘 뭐 얘기는 안 해드렸지만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5월 15일이었어요. 우리 이제 그 석가탄신일에 뭘 통과시켰냐면 그러니까 하원에서 뭐가 발의됐냐면 중국의 그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발의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 회사들이 미국의 신약 개발 회사랑 같이 개발을 하면서 신약을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우시바이오가 대표적인데 그거 이제 이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 막았죠. 막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삼성바이오나 ST판 같은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엔 한국의 이제 바이오 회사들한테도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넓혀보면 관세부가 대상은 아니었지만 미중과의 갈등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얻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우린 투자잖아요. 결론은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마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좀 해박한 해안을 가지고 기업들을 잘 바라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경제살롱이 여러분들한테 지식 한 잔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원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